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수입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요. 환경이 통상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환경이랑 통상, 너무 거리가 먼 단어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돌고래 보호를 위해 참치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지를 않나. 프랑스가 환경 보호를 위해 석면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질 않나. 대체 석면이랑 돌고래가 왜 수입에 문제가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싶어 옷을 정리하다가 문득 우리 옷도 환경 때문에 수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통상과 환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 모르겠거든요. 힘들다.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핫이슈 통상담소 MC 신사임당입니다. 이제 제 의상만 봐도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통상과 환경 시리즈 제 2탄 양자무역체제 내에서 무역과 환경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다자무역체제 중심으로 통상에서 환경의 위치 변화를 전반적으로 훑어봤다면요. 현재 양자무역협정에선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환경 챕터를 계속 강화해가는 추세인데요. 과연 이 두 곳은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94년에 발효된 나프타에 환경 규범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USMCA는 환경 챕터가 강조된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32개 조항의 환경 챕터로 23개 조항의 CPTPP, 11개 조항의 한미 FTA보다 더 강화된 환경 규범이 포함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이 추진할 무역협정의 표본이 될 USMCA의 환경 규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SMCA 환경규범 중요 내용 첫 번째는 바로 환경법 집행입니다. 보통 환경법 집행 조항은 환경법 집행을 기본 의무로 규정하는 데만 그쳤었는데요. USMCA에선 24.4조에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 주석과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제소국에서 피소국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에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목받은 쪽이 환경 문제로 무역이나 투자에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걸로 책임이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채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소국은 이 주장을 확실히 뒤집을 만한 근거를 대지 않는 한 분쟁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환경 문제로 무역 마찰을 일으키면 제재를 당할 확률이 한층 더 커진 겁니다. 두 번째 중요 내용은요. 다자간 환경협정인데요. USMCA 24.4조 환경법 집행조항은 무역촉진권한법에서 거론한 7개의 다자간 환경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법, 규정 등의 조치에 대한 이행 의무를 포함한 조항인데요. 1항과 3항에서 환경법에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막기 위해 자기적인 투자나 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환경 규범을 지킬 강력한 이행 의무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켜야 할 다자간 환경협정에 UN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USMCA 환경규범 중요 내용 마지막은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이전까진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협의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USMCA에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첫 번째로 당사국 간 환경 협의를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엔 환경위원회 고위급 협의 및 장관급 협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과 해석의 적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양자무역협정 내 환경 챕터를 확인해봤다면 또 다른 통상계 환경 리더 E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U는 2011년 한국과 맺은 FTA에서 최초로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환경 챕터를 포함시켰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EU는 무역을 통해 이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렇게 한국과의 FTA에서 최초로 환경 챕터를 포함시켰고요. EU 체결한 모든 FTA에서 환경 챕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그런데 EU가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마다 강조한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양 당사자가 속한 다자간 환경협정으로 이행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자간 환경협정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EU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은 다자간 환경협정 목록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속한 다자간 환경협정으로 이행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정의 숫자나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서 현재 체결된 협정은 물론 미래에 체결될 협정의 규정까지 이행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협정 목록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미국의 다자간 환경협정보다 더 넓게 이행 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정엔 당사국이 속한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라는 소극적인 조항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적극적인 문안으로 구성된 미국의 규정에 비해 강력한 집행 규정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환경 이슈와 무역의 연계입니다. EU의 지속 가능 발전 챕터에선 당사국별로 상호 간 중시되는 환경 주제에 관해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1년에 맺은 한 EU FTA에선 특정 환경 주제를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요. 이후 체결된 협정에선 각 나라별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수산 및 산림자원의 보존 등 세부 주제별로 특징적 내용을 갖는 협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EU 무역협정의 환경 챕터 주요 내용, 마지막은 바로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EU는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챕터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경우 일반 분쟁 해결 제도가 아닌 챕터 내에서 별도의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 간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점검 및 이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인 전문가 패널 단계에서도 각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항목만 존재할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환경과 무역 2부작, 다자무역 체제 내의 무역과 환경 편에 이어서 양자무역 체제 내의 무역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통상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하지만 아직 그 역사는 짧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환경 문제의 통상화가 어떤 이득을 주고 무슨 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지금,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먼저, 더 빨리 환경 문제의 통상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